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테슬라와요. 삼성전자가 빅딜을 했다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을 토대로 RC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유, 그리고 제가 SXL에 투자하는 까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요. X, 옛 트위터죠. X를 통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삼성이 전량 위탁 생산하는 사실을 밝혔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에 달하는 이번 빅딜은 삼성전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라는 쾌거입니다. 그 파운드리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요.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니면 IC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계약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미치는 낙수 효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왜 3배 레버리지 ETF인 SXL을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S&P 500 맵을 좀 살펴볼게요. 대다수 종목이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보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관계로 익스트림 그리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탐욕 구간이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고점을 2024년 7월 8일 찍었죠. 88,800원. 그리고 ABC 조정받아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 이제 상승할래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요. 상승할래 했다가 조정받고, 여기에 도찌가 났죠. 도찌 위로 만약에 아래로 음봉이 섰으면 또 하락하네 했는데 양봉이 섰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갭을 매꾸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갭을 벗어났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고점까지는 목표로 5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 그림은 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RSI 봤을 땐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도 온 것 같습니다. RSI를 봤을 때요. 그러면 두 거인의 계약이 미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계약의 핵심은 단순히 AE가요, B에게 물건을 판다가 아닙니다. 이는 AI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지정학적 변화가 맞물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AI 슈퍼사이클의 강력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테슬라가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칩에 천문학적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AI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인 지금 유행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자동차를 이제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꿈꾸는 테슬라의 야망이 곧 상상 이상의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테슬라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 최고점 488달러를 찍고 ABC 조정을 받았죠. 쭉 내려오고 바닥에서 지금 좋은 양봉이 섰습니다. 역시나 상승을 하죠. 근데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주가 이 음봉을 다져먹는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재차 이 정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 같고요. 정고점을 만약에 급하게 뚫어준다면 이 최고점, 이 정고점 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RSI 봤을 때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아직 과열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가 비단 삼성전자나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한 낼 수밖에 없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C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엔비디아라든가 AMD, 브로드컴, 퀄컴,
팹리스 기업들의 칩 설계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엔비디아나 지금 쭉 퀄컴까지 삼성전자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파운드리 기술이에요. 즉 AI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그 파이를 채울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들 모두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의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AI6 생산지로 삼성의 텍사스 공장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기존 AI5 칩이나 칩을 이제 TSMC의 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원화 생산한 것과 달리 AI6는 전량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쟁사인 TSMC와 미국 기업인 인텔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미국 땅 안에서 누가 더 빠르고 안전적으로 최첨단 공정, 2나노 등을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치열한 투자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는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든가 램 리서치 등등 IC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핵심 기업들의 막대한 수주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늘어날수록 이들에게 장비파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불러올 것 같고요. 재편이 된다면 거대한 낙수 효과 또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잠재적인 무역 관세, 요즘에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리고 대만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머스크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보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요, 미국 내 생산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가 강화된다는 것은 곧 IC 반도체 지수의 근본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이고요. 팹리스, 파운드리, 거기다 장비, 소재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더 끈끈하게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는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XL을 매수하고 있죠. SXL 지금 어떤가요? 최고점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최고점 70달러를 찍고 ABC 조정받고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전 음봉을 다져먹는 양봉. 그랬더니 역시나 상승하죠. 그리고 여기 갭을 만들었는데 갭을 메꾸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갭을 어중간하게 메꾸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시면 떨어지는 기울기, 올라가는 기울기 어떤가요?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전고점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뭐 상관없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매도 포지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세게 딱 이렇게 올라주게 된다면 뭐 상승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한 가지 시나리오, 여기에서 양봉으로 전고점을 급하게 돌파해서 조정받고 올라간다. 한 가지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럼 갭까지 갭 메꾸로 다시 내려오겠죠. 갭을 메꾸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겠죠.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새로운 또 시세를 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 하락에 대한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가용자산만 분할 매수해서 투자하고 있다가 90%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때 다시 다시 좋은 기회를 주네 해서 또 이제 매수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IC 반도체 지수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저는 SXL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그냥 지수 추종 1배죠. SXX가 아닌 SXL을 제가 매수할까요? 보면요, AI 슈퍼 사이클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평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기적 호재가 아닌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예상될 때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물론 SXX도요. 투자할 만하죠. 그리고 야수의 심장을 위한 투자 리스크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가 하락할 때 세배 손실을 볼 수 있는 매우 높은 변동성이 있던 상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빵 투자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단기 및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와 삼성의 계약은 두 기업을 넘어서서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거대한 흐름과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SXL을 선택했다. 물론 저는 SXX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SXX 대신 연금저축 펀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IC 반도체 지수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타이거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배도 투자하고 있고 3배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지 3배 같은 경우는 제 가용자산의 10%만 딱 떼어내서 몰빵 투자가 아닌 상황에서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